스튜디오에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홍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핸즈 스튜디오에서 UX와 UI 총괄을 맡고 있는 이용원 디자인 실장입니다. 네. 지금 홍수성님께서 예. 이제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데 예. 지금 그 모바일 앱하고 예. 이 스마트 TV 예. 앱하고 좀 차이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개발 언어상의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요.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서도 그 HTML, 그러니까 웹 기반으로 하는 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 TV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 TV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던 웹 기반으로 그 앱이 작성되고 있고요, 개발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네이티브 앱도 있긴 한데 일단 현재로서는 플랫폼에서 그 웹 기반의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모바일 쪽하고 TV 쪽하고 다른 점이 입력 장치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발상의 차이점도 있긴 하겠지만 UX적인 차이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도 차이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UX의 차이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모바일은 그 접근 방식이 틀리다고 해야 되나? 모바일은 이제 손으로 터치해서 다 그 제어하는 건데 네. 제어할 때 이제 TV 쪽은 리모컨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그 포커스가 생성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려서 이제 리모컨을 되게 염두를 많이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스마트 TV를. 네. 어떤 거 제어가 어떤 걸로 하는 건지. 네. 근데 요즘에는 이 터치 스크린 되는 TV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터치 스크린은 아니고 이제 스마트 인터랙션이라 해서 손으로 이제 모션이 감지가 돼서 움직이고 하는데 네. 이제 엑스박스에서 제일 잘 돼 있고 한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이제 팔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디바이스를 써야 되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디바이스로 다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 리모컨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네, 리모컨이든 조이스틱이든 조이패드든 뭐 그런 뭔가 이제 매직 리모컨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제어 디바이스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홍보팀장님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네. 개발하려면 좀 진입 장벽이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왜 좀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디바이스에 대한 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포커스라는 개념도 있던 것처럼 터치라든가 웹에서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단순히 버튼에 액션을 주면 되긴 하지만 TV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 사후 자방 방향키 이동 같은 경우에 대한 모든 액션을 처리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TV 플랫폼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TV에 대한 뭐 TV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API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뭐 모바일 태블릿과 좀 다른 그 TV 쪽에서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하시면서 그럼 제일 좀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어요? 저희도 TV를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어적인 것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UX라든가 포커스에 대한 처리가 예전에 했던 거 같은 경우는 버튼에 대한 액션만 주면 됐는데 이런 경우는 뭐 사용자가 예상치 못했던 시나리오 갔을 때 이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예외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일단 퍼포먼스 자체가 모바일이나 뭐 그런 것처럼 좋은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제한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할 때 TV 그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폰 자체가 규격화가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이제 폰들 같은 경우는 규격화가 워낙에 안 돼 있어서 그거 개발할 때가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TV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치수도 틀리고 또 픽셀도 틀리고 하니까 또 그거에 맞게끔 좀 이렇게 개발도 들어가야 되고 UI도 UX도 쪽도 좀 이렇게 맞춰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는 좀 어떠세요? 저희 UX 단에서 봤을 때 UI 짤 때는 이제 그래서 연도별로 하나씩 새로 다 만들어야 그 해상도에 맞춰서 연도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가장 화소수도 높고 해상도도 제일 높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 이제 FHD로 미리 제작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애플이나 그런 것처럼
그 하나만 만들면은 다 좀 그 원소스 멀티유즈로 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으면 저희도 편할 텐데 네. 예, 일이 계속 더 들어가고 음. 또 이걸 갖다가 또 다른 TV 셋톱박스에다가 서비스를 옮기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 완전 새로 다 만들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개발도 마찬가지로 네. 해서 예.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또 번잡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이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TV 앱 이제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좀 뭘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개발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현재는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웹 기반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기반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웹 언어를 많이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TV 앱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언어 그 앱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뭐 데이터를 다운받는다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뭐 서버 쪽도 같이 공부해 주면 좋긴 합니다.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앱 구동 자체를 구현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은 것 같아요. UX 쪽은? TV 쪽은 저희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교육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부터 공부할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UX 방법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그 어느 책을 보고 공부하기보다는 그거 진짜 그 사용자가 TV를 통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하는가 그거를 이제 그 사용자 리서치를 하거나 그게 더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구현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나 개발하면서 TV 앱 쪽에 좀 이렇게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 관련 개발하는 거하고 순서가 거의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크게 다르진 않고요. 보통 일반 웹 서비스 개발하는 거랑 모바일 서비스 개발하는 거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TV 쪽도 마찬가지로 뭐 기획, 디자인, 뭐 개발 이렇게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뭐 버그 사항이 왔으면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똑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프로세스 진행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예. 모바일 쪽 앱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예. 일단 앱을 하나를 개발하고 그게 이제 뭐 히트가 되거나 뭐 이러면은 또 딴 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예. 또 이렇게 자기 주 종목이 있잖아요. 뭐 게임이면 게임이고 예. 뭐 교육용이면 교육용이고 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한 1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거 개발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이제 TV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처럼 휴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의 카테고리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로 소비하게 되는 카테고리가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디오나 뭐 스포츠, 뭐 교육 쪽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물론 게임도 있긴 하고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성능상의 이슈가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도 하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좀 더 다양한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으나 뭐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뭐 다른 디바이스하고 연동도 많기 때문에 TV에서만 머무르지 않고요. 예. 모바일 쪽하고 연동이라든가 다른 기기하고 연동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예. 모바일 말씀을 하시니까 네.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왜 애플이나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 환경이 돼가지고 뭐 모바일에서 손 쫙 이렇게 옮기면은 예. TV로 옮겨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자체 폰도 다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주문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예, 올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이나 LG 쪽에서 자체 그 미러링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쪽도 있었고 SK 쪽도 모바일 쪽에서도 이번에 공개된 것도 있어서 그 부분도 모바일 팀 같은 경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TV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 단순히 뭐 미러링이라든가 동영상 주고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TV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요즘 이제 올해 기술 트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TV 앱 쪽도 올해 아까 제가 그 전략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올해 이제 좀 TV 앱 쪽이 좀 활성화도 많이 되고 좀 그럴 거라 그러는데 좀 기술 트렌드 쪽은 좀 어떨까요? 기술 트렌드요. 예. 모바일로 이제 많이
좀 다양하고 익숙해지는 것만큼 TV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제 일단은 TV가 예전에는 하드웨어 스펙이 너무 낮아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좀 어느 정도 사용할 만큼에 대한 스펙이 나왔고, 그리고 그동안 한 2, 3년 동안에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UX라든가 뭐 그런 레이아웃 같은 것도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TV 자체로도 많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기술 트렌드 같은 경우는 그 TV만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의 다른 디바이스 같은 뭐 굳이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뭐 헬스라든가 뭐 자전거라든가 이렇게 다른 그 디바이스와 연동에 대한 기술 트렌드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TV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두루두루 이제 조합할 수 있는 걸 좀 익숙해지거나 좀 시야를 넓히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부분은 사실 좀 연동 커머스 쪽이 가장 이슈인 것 같아요. UI나 UX 쪽은 좀 어때요? 그 거의 그 같은 말씀인데, 그 TV로 자체만 봤을 때는 아직 와 스마트하다는 서비스도 나오기 힘들고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저도 TV가 발전하나가 애플 TV가 애플 TV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나오는데 안 나와서. 근데 좋은 서비스가 나와야지 이게 TV가 발전을 하는데, 만약에 애플 TV가 아직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어서 TV가 발전할까 계속 의문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올해부터 찾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 TV를 쓰는 공간에서 탭이랑 모바일이랑 이제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사용자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 그래서 TV가 부족한 부분을 탭으로 이제 보충해서 쓰는 그 40, 50대 사용자들도 너무 많이 늘고 있고, 이제 20, 30대는 이제 모바일이랑 TV랑 이제 같이 연동해서, 그리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다가 그냥 이렇게 밀면은 그냥 TV로 바로 쏠 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사용자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그 통합해서 이제 디바이스, 저희가 TV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네 가지 웹, 모바일, 탭, TV 이렇게 통합해서 저희는 UI를 이제 통합한 UI를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옮겨 다니면서 이게 자동으로 막 변환이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이제 TV 내에서만 생각해서 제한적이고 서비스 자체도 수준이 낮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삼성 쪽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밀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도전적이지만 되게 재밌어진, 수준이 되게 높아져서 되게 재밌어진 지금 그렇습니다. 그 개발하시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점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가 사실 TV 앱이 자체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아직 시장이 작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SI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디데이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욕심은 나는데 이게 지원되지 않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없어서 못 만든 프로젝트들이 좀 많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TV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뭐 스펙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같은 경우 이용했을 때 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점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기대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지만 그게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아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욕심이면 욕심이고 좀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곧 또 개발되고 또 오픈되고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들이나 뭐 개발사 같은 경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TV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차츰 계속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발자분들이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지금 저 포함해서 19명. 9분. UI 쪽, UX 쪽. 저희 팀도 지금 9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거의 60%가 지금 개발자랑 디자이너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TV 앱 쪽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책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아직은 TV 관련해서 UX 관련 책은 나온 게 없고 그래서 UX 관련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고 UI적으로는 책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책 보고 공부하는 시대가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TV 쪽 UI나 UX 관련돼서 정리된 책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이쪽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바깥에 교육 갈 때도 하는데 이제 책을 가져가 텍스트를 가져가기보다는 스마트 TV 자체를 그냥 가져가서 그냥 서비스들을 그냥 보여줍니다. 시연해주고 써보게 하고 그러면은 다음날 바로 이제 기획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디자인하고 싶은 게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게 텍스트나 뭐 책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뜬구름 잡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스마트 TV 관련해서 내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스마트 TV를 경험해 보시라 아니면 사서 경험해 보시거나 네. 아니면은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3 같은 그런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서비스를 많이 보시면은 거기 있는 서비스들이 갈수록 개월 수는 짧아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TV 쪽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예, 거기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시고 서비스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 쪽은 좀 어떠세요? 마찬가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태블릿이 개발자가 확 만들어놨던 것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한두 가지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고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일단 TV를 사는 건 모르겠지만 네. 하다못해 그 배포되어 있는 SK 에뮬레이터라도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작동된다라는 걸 먼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현재는 없어서 각자 뭐 플랫폼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매뉴얼, 그러니까 SDK 가이드가 있고요. 그걸 먼저 그러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